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너피스입니다. 요즘 일명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이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도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논란이 많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부에게 유리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동안 검수완박에 대한 법률 개정과 시행 논란은 국가적 발전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핵심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여야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그 정당성과 공정성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와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법이라면은 그 법은 생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와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법의 분류와 단계적 해석을 자료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법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최종적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이 6대 범죄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을 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를 하고,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을 하면은 검찰의 남은 2개 분야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명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선진화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하여튼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우리가 검수완박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게 이제 2022년 5월 9일 관보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게재가 되면서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는 어떤 부칙에 의해서 2022년 9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이 이제 9월 3일이기 때문에 이제 7일 정도 남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보도기사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설치에 검수원복까지 야 윤 정부 시행령 쿠데타. 여기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죠. 상당합니다. 그럼 이 시행령이 도대체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이따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야당에서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하는지. 자, 일단 좀 더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의 대표 사례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와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하는 검수원복을 꼽았습니다. 자, 이미 행안부 내 경찰국이 설치됐고 검수원복 관련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도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될 예정이다 라고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뭐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요. 뭐 제목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뭐 이렇게 이제 나가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기사를 한번 보시죠. 문화일보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검수완박법 국민기본권 보호 어렵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이네요.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검수완박법 절차 내용에 문제가 있다. 범죄 대응 역량 악화로 국민기본권 보호가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라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적시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후보자는 개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복원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법률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지적에는 적극 반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자, 이 규정이요. 우리 아까 시행령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또 이제 규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다른 분야인데요. 여야 종부세 반쪽 합의 1주택 완합하는 불발. 동아일보에서 나왔네요. 자,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는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의 절차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쯤에 와 있는지를 이따가 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공시가격 11억 원입니다. 현재. 뭐 전에는 공시가 9억 원이었었죠. 그것이 이제 11억 원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 14억 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공시가 11억 원에서 특별공제를 3억 원을 더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공제 3억 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그 14억 원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주택자 93,000명이 올해 세금을, 그러니까 특별공제 기준선으로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1주택자 9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지금 11억 원을 초과하는, 그리고 14억 원까지 이 구간에 있었던 1세대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내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제 뭐 시행령이라든지 뭐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디를 통과를 했다, 어디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구간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이게 대통령령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 단계의 해석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제정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근간이 되는 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그러니까 법률이 있는데,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명령하는 대통령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시행령은 국회에서 이미 제정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명령하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법률에서 정의할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위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행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안 재개정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법제처와 그리고 국회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정부의 입법 절차와 그리고 국회의원의 입법 절차를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정부의 입법 절차는 1번서부터 순서가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겠죠. 1번서부터 14번까지고, 국회의원의 입법 절차는 바로 이 노란색 칸에 있는 절차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 절차를 먼저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입법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 법제처장이 매년 정부 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을 해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면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 수요를 파악을 해서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법령안의 입안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정부에서는 정책 결정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 입법 필요시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을 입안을 하고, 이게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고요. 세 번째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서 입법 예고에 들어가고, 입법 예고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미리 예고를 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입법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입법 예고 기간은 약 40일 이상이고,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서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법 예고가 끝나게 되면 규제 심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제처 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제거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은 정부는 법제처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된다. 다음에 이제 국회의 심의 의결에 들어가는데, 이때 위원회 심사가 있는데 이게 절차가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번호로 매겨져 있는데요. 소관상임위원회에 일단 먼저 회부가 되고, 두 번째로 소관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또는 소위원회 구성 법률안 심사, 그리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인의 의견 듣고 심사,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절차를 거치고 다음에 세 번째로 소관상위원회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이 되게 되면은 다음 네 번째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게 되는데 이게 일명 법사위죠. 법사위에 회부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거치게 되겠죠. 이때 국회 본회의 회부와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그리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시의 법률안이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것이 공파하는 정부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송이 되게 되면 대통령이 검토를 해서 이의가 없을 시에는 15일 이내로 법률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송된 이 공판이 이송된 것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을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 요령에 따라서 법률 공판을 작성을 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률안 및 대통령령 안은 관보에 게재되어서 공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부의 입법 절차입니다. 법률에 대한.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칸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법령안의 입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요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발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도시법 법무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전에 대한 개정 발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으로 대표 발의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10명 이상 발의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이 규정 때문에 10명 이상 발의를 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입안이 되었으면은 국회에 제출이 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발의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 심의 의결을 똑같이 이렇게 거쳐서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판이 정부 이송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공포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부의 입법 절차와 국회의원의 입법 절차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를 전부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결을 받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그 시행령 쿠데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 시행령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행령은 제일 먼저 법령안의 입안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전 영향 평가를 거치고 입법 예고를 하게 되겠고 규제 심사를 거쳐서 법제처 심사에 들어갑니다. 법사위가 아닙니다. 법제처 심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에 들어가게 되겠고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마지막 이제 공포가 이루어지게 되고 시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특징은 이 시행령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어느 쪽에 많으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의 어떤 겨루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사실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여소야대의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뭐 상당히 그 범야권까지 전부 합하면 180석이 넘는 이제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여당은 상당히 적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재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 안에서 이 구체적인 어떤 시행령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해갖고 바꿔서 정책을 좀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진짜 쿠데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논란이 많이 가열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어떤 행동이냐, 법률이냐, 그에 따른 또 시행령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법률 그리고 시행령 등등 법은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을 위한 법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모든 법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